신촌에 나왔습니다. 신촌은 연초부터 진행된 종로, 명동, 대학로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한양 도성 밖의 성저심리로 한적한 농촌지대였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이는 바와 같이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양 도읍의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2궁인 연희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촌은 1918년 연희전문학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조성되었고요. 1920년에는 경의선 신촌역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동네인 신촌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신촌은 학생들과 지방에서 상경한 시민들이 모여드는 공간이었고, 교통의 발달과 2호선의 개통으로 서울의 부도심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사회문화예술인과 사회운동가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문화를 유입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전성기를 누려왔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곳이 연세대학교 캠퍼스고요. 거기서 정문에서 나오면 연세로예요. 쭉 지나가고 저 지금 모니터 나오는 그 건물이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그 뒤쪽으로 가면 로타리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은 2호선 홍대 입구역 애경백화점이고요. 저 멀리 제일 큰 건물이 합정 그 사거리에 자이 주상복합 건물이고, 그 앞쪽으로 가면 한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신촌역 앞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명동 종로와 이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이후에 명동이 50년대 60년대에는 최고의 상권이었습니다. 당시 명동은 문화예술과 패션의 직결지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가 되면서 종로 일대의 대형 입시학원과 대형 서점 그리고 카페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생맥주의 문화가 생기면서 유흥과 라이브 공간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둥지를 찾아서 이동했던 것이 1980년대 이곳 신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촌은 명동 종로와는 다른 문화를 형성하면서 발전시키는데 이른바 대학문화였습니다. 신촌 주변은 이대, 연대, 서강대, 넓게는 홍대, 명지대를 비롯한 대학문화의 직결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장과 클럽 등의 라이브 문화들이 생겨나고 문화의 소비자이자 공급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어떤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오는 광역 상권이 되면서 전성기를 누리는데 딱 20년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대부터 클럽 문화를 중심으로 한 홍대로 상권이 넘어가고, 또 기존에 있던 그 새로운 업종들이 대형 프랜차이즈로 바뀌면서 자영업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숙방, 자취방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상권의 쇠락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세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연세로도 명동, 종로, 대학로와 마찬가지로 소매업종 위주의 그 매장들의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실 비율들은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촌은 그래도 지리적 위치로 서울 부도심으로 좋기 때문에 이쪽의 공실 비율이 타상권들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온 이 길을 보면 그 건물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평당 2억 5천에 팔린 게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거래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호가는 평당 3억도 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도산대로와 좀 비슷한 시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신촌 상권이 2000년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성장해 왔다면 지금 아마 이 연세로 상권의 그 건물 평당 가격은 아마 5억 이상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90년대 전성기 때하고 비교하면 현재 유동인구는 약 4분의 1도 안 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에는 가운데에서 공연과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평소보다는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예전하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동인구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신흥 상권들이 생기는 것에 대응을 못한 것. 그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그 신촌만의 낭만과 문화의 그 업종들이 사라지면서 프랜차이즈 업종들로 바뀌고 소매업 위주로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송도 캠퍼스로 가잖아요. 그게 가장 큰 영세대학교 상권에서는 좀 타격인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있으면 뭐 신입생 환영회부터 시작해서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또 요즘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아리나 뭐 대학 문화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 문화보다는 그 자기 개인을 좀 더 존중하는 뭐 개인적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왼쪽에 먹자 골목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먹자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먹자 골목은 과거 전통적인 예전부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의 부재가 지금 가장 좀 어렵고요. 또 두 번째는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좀 부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 이 안쪽에 들어가 보면 문 닫은 가게도 많고, 또 나가려고 해도 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신촌, 명도, 대학로, 종로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광역상권적인 요소가 많았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그곳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이 신촌 상권의 어려운 측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이 라인만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에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때 보면 2019년 20년 상황을 보면 이 라인에 건물 그 시세가 평당 8천 정도 했어요. 호가가. 그것도 거래가 이제 안 되다가 이제 이 앞에 있는 건물이 1억에 나왔다가 작년에 2020년 말에 9,500에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입한 분은 9,500에서 그 리모델 비용까지 따지면은 아마 대략 원가가 지금 한 1억 2천 정도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저 앞에 있는 건물이 작년에 평당 1억 1천에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라인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제 1억 2천이 된 거고, 저 건물이 이제 들어서면 원가가 1억 4천 정도가 되겠죠.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 건물이 나왔어요. 이 건물이 평당 지금 1억 3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불과 한 1년 6개월 만에 시세가 8천에서 지금 이것만 보면 5천만 원 정도 상승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에 지금 영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건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그 전에 평당 10평 기준으로 150에서 200만 원 사이였어요. 임대료가. 근데 새롭게 생겨나면 임대료를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리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권도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2배로 상승이 돼요. 그 아이러니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권의 어떤 회복에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건물 가격하고 상관없이.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새 건물이니까 어떤 임차인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은 상권이 이제 좋았을 때 얘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강역상권이나 서울 시내에 있는 상권들 보면 언밸런스하게 어떤 라인에서 리모델링 재건축을 했는데 공실이 오래 가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상권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건물 가격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면 마법과 같이 건물 가격이 이렇게 상승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게 이제 뭐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따라가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돈의 가치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의 기본 가치는 상권의 영향과 그리고 주변 임대료 수익률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전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권이 확장되면서 자본이 투하되고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 상권 측면에서 반대로 가게 되면은 한번 어려운 상권이 회복되는 시간이 걸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문 맞은편입니다. 예. 지금 쭉 보시면 일요일 오늘 저녁 지금 6시인데 사람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죠? 이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신촌 상권의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19, 20, 21, 22, 4년 차를 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 목적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과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고, 또 공인중개사로서 상가 임대를 같이 참여하는 방향, 그쪽으로 원래 처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갔었는데, 이 저한테 연락 오는 문의들을 보면 대부분이 80% 이상이 건물 문의였어요. 그래서 저도 시대를 잘 만나서 최근 3년 동안 건물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운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아까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았는데 그게 거래가 되고, 또 그게 리모델링 재건축에 돼서 또 금액을 높여놨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립니다.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저는 어떤 현상이 드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에만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그런 거 묻지마 따지는 거 필요 없고 그냥 거기다 사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지방이나 해외에서 상경한 분인데 이 주변 시세를 전혀 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번째는 그냥 왔다가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맞고 산 걸 수도 있고, 이 네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이유를 뛰어넘는 건 이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거를 기대하고 미리 선점을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때 갔는데 상황이 좋아져서 그만큼의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측면도 지금 많이 있고, 현재 상황은 위험 수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전국에 오는 입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해서 성공하는 물건들도 반드시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변형에 의해서 잘못 판단해서 손해보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떠안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편,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1편 종로, 명동, 대학로, 신촌을 왔는데, 이곳에서 20대 때 전성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전을 추억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거나 하면서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신촌 상권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있기에는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걸어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뭐 부부들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 신촌 옛날 기억으로, 그리움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이 상권 전체가 살아나야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촌 상권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억을 되새기며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 상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또 어떤 가게들을 갔을 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사는 어떤 행동을 한번 해보시는 준비를 해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촌 사건을 봤고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